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차 강의예요. 마지막 주차는 여러분들과 기질과 여러분들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왜 그럴까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집사부일체죠. 시네라가 한번 나왔을 때 서로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가 이제 기질을 알고 나서거든요. 서로 각자 4명의 다른 성격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하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기질이 전부 다른데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터득을 하고 살잖아요. 기질이란 무엇이냐면 생물학적인 기반을 가진 성격 특성이래요. 인간의 행동은 신경학적 구조와 전달 물질이 활성화와 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신경망에서의 다양하고 가능한 효과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질이라는 거죠. 한번 보셨을 거예요. 맨 처음에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자기이해지능,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자연탐구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이 있더라. 이 나머지야 뭐 언어, 논리수학, 자연탐구, 뭐 여기 공과생들은 자연탐구가 아주 뛰어날 것이고 어떤 과는 음악지능이 뛰어나서 어떤 과는 논리수학이 뛰어나서 언어지능이 뛰어나서 자의 과를 선택했을 텐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자기 이해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도 지능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면 이제 친구들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지가 지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 보세요. 학업 성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친구들하고 정말 무난하게 잘 지내는 친구들이 있고요. 꼭 어떤 사람들 나중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굳이 학교에서 1등 했다고 직장 생활도 1등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대인관계 지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요가 철학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제 요가 하면 여러분들 뭐 이효리 아니면은 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꺾어지는 동작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요가가 사실은 인도에서 힌두교보다 더 오래 전에 나왔던 철학이에요. 요가 철학에 쓰리구나라는 말이 있는데 쓰리구나가 뭐냐면 3가지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구나가 성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트바적인 성질, 라자스적인 성질, 타마스적인 성질이 있어요. 사트바적인 성질은 지적이고 섬세하고 이력도 높고 훌륭한 지성과 기억력을 소유하고 청결함도 소유하고 순수함도 소유하고 지식도 추구하려고 하고 우호적이고 착함을 추구하려고 하고 예절 바르대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트바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라자스적인 성질은 야망이 있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불안하고 용감하고 질투심도 많으면서 때로는 잔인하면서 늘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하고 욕망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계단 한 계단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추진력도 있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의 이제 라자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타마스적인 성격은 둔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습관도 가지고 있고 씻지도 않고 게으르고 멍청하고 노력도 부족하고 호기심도 부족하고 자기 아집만 심하고 멍청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먹고 자는 것만 추구하고 뭐 이런 거죠. 변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기질이 보통 사트바적인 부류라고 기질이라고 해도 이쪽 부류에 들어가 살다 보면 또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요가 철학의 쓰리구나라는 설명을 다시 드리면 뿌라나라는 게 있어요. 뿌라나라는 것은 우리 말대로 이제 영어로 말하면 에너지예요. 그럼 이제 동양 사상 쪽으로 말을 하면은 그게 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 에너지 오늘 너 넘친다. 그러면 이제 동양 쪽에서 뭐라고 기가 팔팔 살았다. 너는 왜 이렇게 기력이 다 떨리냐? 너는 왜 이렇게 기가 없냐?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다운됐다 이런 식이잖아요. 이 에너지 기를 갖다가 인도말로 뿌라나라고 해요.
이 뿔 하나가 우리 몸속에 흘러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나디라고 말을 해요. 나디가 모이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 공장처럼 모였다가 막 그 나디 그 에너지가 또 돌아다니겠죠. 그런데 이 모이는 곳이 차크라라고 해요. 여러분들 차크라란 말 다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특히 남자친구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나루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차크라가. 그게 이제 이 요가 철학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뿔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뿔 하나가 다니는 나디 길도 가지고 있고요. 그 길이 집중하는 공장들이 있는데 그 공장이 차크라인데 차크라를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곳에 있어요. 맨 밑에 회음부라고 해요. 이제 그 여자로 따지면 이렇게 질과 항문 사이에 있는 회음부인데 이제 항문에서 앞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 요만큼 이 굵은 만큼 항문에서 앞으로 하나, 그 다음 이제 질 쪽에서 뒤로 2번 가면은 회음부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물라다라 차크라고, 그 다음에 성기가 스와디스타나 차크라, 배꼽이 마니푸라 차크라, 심장이 아나하타 차크라, 목이 비슈다 차크라, 이마, 양미간 사이, 여기 눈썹과 사이 아주나 차크라, 그 다음 여기 정수리 쪽이 사스라라 차크라예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 부분이 발달이 된 사람, 이쪽 부분이 발달이 된 사람, 이쪽 부분이 발달이 된 사람, 이쪽 부분이 발달이 된 사람 다 달라요. 근데 보통 교수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목으로 풀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비슈다 차크라가 좀 발달이 잘 돼 있고요. 이제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성직자들은 이 아주나 차크라가 발달이 잘 되어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도 이제 기질 성격에 또 분류가 되겠지만 이쪽 부분이 발달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나타 차크라가 발달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남에 대한 그 봉사심 아니면 이제 카운셀러 이런 게 발달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부분에 내가 발달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는 직업들도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위장, 여기 이제 마니푸라 차크라가 발달이 잘 되어 있으면 그룹을 통솔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고, 의지력도 뛰어나고 힘도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나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적당히 잘 갖춰지면은 행복하고 거기에 기쁨을 누리는데, 이 배 부분의 위장의 차크라가 잘못 발달이 되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의욕이 상실하고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또 너무 활성화가 잘 된 사람들은 남을 무작정 지배하려고 하는 아주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격과 직업을 분류할 수 있는 것도 차크라예요. 또 하나 이제 기질 검사 중에 하나가 DISC 성격 유형인데요. DISC는 1928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 심리학 교수 윌리엄 박사가 만들었어요. 크게는 이제 내향적, 외향적. 내향적인 사람은 안정형, 신중형, 외향적인 사람은 주도형, 사교형으로 나누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알아맞혀 보세요. DISC 성격 유형은 아까처럼 신중, 안정형, 내향적이고 이쪽은 외향적인 사람, 그다음에 이쪽은 개미형, 이쪽은 배짱형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한테 아까 나눠진 설문지 있었죠? 그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셔가지고 맨 밑에 I하고 D라는 글자가 써 있는 데다가 숫자를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I가 2개 나왔고 D가 7개 나왔다. 그러면 I가 2개 나왔고 D가 7개 나왔다. 그러면 작은 쪽의 숫자는 빼버리세요. 작은 숫자는 이쪽은 빼고 많은 쪽 숫자 있는 쪽을 선택하세요. 그럼 D가 이쪽으로 가겠죠? D가 이쪽으로 갔다가 또 O와 C를 숫자를 매겨보세요. O와 C를 숫자를 매겨서 나는 C가 하나 나왔어. 그리고 O가 8개 나왔어. 그럼 밑에 하나를 빼버리세요. 그럼 8개 부분이 이쪽 부분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한 부분은 이쪽과 이쪽이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해보셨어요? 지금 이제
잠깐 스페이스바 딱 눌러놓고 여러분들이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성격 체크를 해가지고 나는 어느 부분일까? 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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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 자, 자기의 성격을 한번 볼까요? 스페이스바 불러놓고 이렇게 보면 지금 아까 이쪽 선택된 사람은 사교형이에요. 이 사교형들은 감성적이고 열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재미있고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체계적이지 않는, 흥분 잘하는, 경솔한, 과장하는, 끼어드는, 경제관념이 희박한, 약속을 잘 어기는, 건망증이 심한 이러한 나쁜 점도 가지고 있어요. 이쪽 주도형들은요. 의지가 강해요. 단호하고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고 경쟁적이고 독립심도 강하고 실용적이고 통찰력도 있어요. 이제 보통 지도자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밀어붙이는 인내심도 적어. 빨리 밀어붙여야 되니까. 화도 잘 내. 자기 맘에 안 드니까. 권위적이야. 그 권위를 누군가가 대적을 하면은 꼴배기시라. 그리고 엄격하고 잔인해. 또 이제 신중형들은 어때요? 답답하고 까탈스럽고 의사결정도 되게 느리고 비판도 두려워하고 예민한데 또 이런 사람들이 이 일을 또 잡으면은 완전히 완벽하게 또 주변 사람들 말에 되게 민감해. 일 처리는 되게 깔끔해. 아주 계획적으로 일 처리를 해. 그리고 질서 지키는 걸 되게 좋아해. 옆에서 이렇게 끼는 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 질서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꼴배 싫어해. 그리고 책임감도 높아. 그리고 또 이제 저쪽 사람은 어때요? 안정형은 확신이 적고 박력은 없고 민첩하진 않고 그러나 순응하는 편이면서 믿음직하고 친절하고 자기 일을 정말 안정적으로 잘해. 여러분들은 어느 성격에 들어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아빠는 어느 부분에 들어가십니까? 다시 생각하면 여러분 엄마는 어느 부분에 들어가십니까? 그러니까는 옛날에 이제 어느 그룹을 가서 이게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팀을 짜서 자기들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1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신중형, 안정형은 무조건 뭐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할까요? 도훈아 혹시 뭐라고 할 것 같냐? 신중형, 안정형들은 무조건 10억이 생기면 저금을 하려고 해. 그런데 사교형, 주도형들은 10억이 생기면 뭐 할래? 그랬더니 세계여행 다닌대. 그리고 사교형들은 멋있는 백과 옷 좀 사고 싶대. 다 달라. 여러분들이 아빠가 주도형이야. 그래서 집안을 자꾸 주도하려고 그래. 근데 엄마는 사교형이야. 집에 있기를 싫어해.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보여서 에너지를 얻고 싶어해. 사교형들은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어오는 사람이야. 근데 주도형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와이프는 항상 없어. 근데 도훈이 같은 경우는 신중형이야. 아주 까다로워. 그리고 비판을 두려워하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빠가 막 무작정 주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 주도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되게 짜증나. 근데 이 나의 신중형에 함께 같이 엄마가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집에 안 계시. 항상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야 돼. 이 안정형들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나기를 너무 힘들어해. 왜냐하면 사람이 딱 안정적이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뭔가를 이야기를 해. 막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주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근데 안정형이라 너 앞에서 다른 나쁜 말을 못해.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예. 그렇구나. 말을 참 잘 들어줘. 근데 들어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무조건 잠을 자야 돼. 너무 힘들어. 잠으로 에너지를 얻어야 돼. 근데 사교형 보고 잠자라고 그러면은 숨 막혀 죽으려고 그래. 답답해서. 빨리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에너지를 얻어야 돼. 이렇게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가정에 모여 살면서 충돌이 없다라고 그러면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대처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쪽 같아요? 작년에, 올해는 지금 이제
저기 광주 사는 종훈이나 이제 청주 사는 혜연이하고만 이제 둘만 밥을 먹고 이번 학기는 다른 친구들하고 거의 지금 밥을 못 먹었거든요. 못 먹었는데 작년에 어떤 남학생 4명을 이렇게 만나서 인도 음식점에 갔었어요. 인도 음식점에 갔는데 교수님 여기 맥주 시켜도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시켜? 그랬더니 여기는 인도 맥주만 판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서 맥주가 딱 왔다. 그랬더니 그 주도영 친구가 교수님 저희들을 한 잔씩 다 따라주세요. 그러는 거야. 주도형이야. 어디 가서든 주도를 하려고 그래. 근데 어떤 한 친구는 정말 신중한 애기가 있어서 가는 2시간 동안 인도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래 놓고는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다 들어. 듣기만 해. 근데 사교형 한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 그 친구는 2시간 동안 나하고 이야기를 해.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 과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대학을 들어왔는데요. 아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했는데요. 아우, 여기는 대학생은 이렇게 되는데요. 뭐, 그래서 말을 끊이지를 않아. 근데 그 말을 안정형은 다 들어줘. 맞아요. 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 4명의 친구가 모였는데 정말 재밌더라고. 한참 있다가 교수님 이제 갑시다. 그럼 주도형이 딱 이야기를 해. 그래서 전부 일어나서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렇게 성격이 다 다르면서도 하나의 프로그램, 2개의 프로그램 서로 맞춰서 가는 이유는 뭘까요?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각자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이승기, 양세형 완전히 성격적으로 양세형이 무슨 성격 같아요? 혹시? 막 앞에서 개그맨이니까 사교형 같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완전 신중형이래요. 완전 100% 신중형이래요. 그래서 집에서도 내일은 이 말 해야지 하면서 프로그램을 할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다 해서 그 다음에 쩝쩝빨이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걸 한대요. 완전 신중형으로.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개그맨 활동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질은 다른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사회성이 발달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에게 톡을 받으면은 교수님 저는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러이러한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대학에 들어와서 저의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이게 제 기질이었나 봐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자기 기질은 원래 어렸을 때 이렇게 했던 행동이 기질이고요. 대학생 들어와서 살려고 하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회성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되고 나면 아무리 활발하고 스커트 입기 싫어하고 막 그 폴짝폴짝 뛰어다니기 좋아했던 여자친구들도 교사가 되면 학생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얌전해야죠. 교사 슬리퍼 신고 예쁘게 걸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발달된 거는 기질이 아니라 뭐예요? 사회성이 발달된 거예요. 자, 기질이란 용어는 1978년에 그리스 의사인 갈레노스가 처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만들 때는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담즙질 이렇게 나눴대요. 우리나라에 4군자 기질이라는 것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매화기질, 난초기질, 국화기질, 대나무기질인데 매화는 말 그대로 화사하게 봄에 피잖아요. 난초기질은 뭐예요? 여름에 난초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 보면 아까 무슨 성격 같아요? 사교형들이에요, 사교형. 그럼 국화기질은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국화가 피니까. 이 사람들은 경쟁과 갈등 싫어하면서 아주 안정적인 면을 추구한다. 그럼 안정형이에요. 다음에 매화는 이제 신중형이고. 그러면 대나무 같은 경우 겨울에 굳은 신념의 소유자고 지적 능력을 추구하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이면서 능력을 중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도형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인순이 가수 있죠. 매화 기질이 있고요. 박지성 같은 경우는 또 매화 기질이 있고 김연아 같은 경우는 난초 기질이 있고 이렇게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한의원 가면 여러분들 한의원 가면은 그 사상체질 검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태양인이다, 소양인이다, 태음이다, 소음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기질을 좀 분류하시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건 다 해봤어요. 요즘 유행이잖아요. MBTI 성격 16가지로 나누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산동네를 가서 산동네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는 나의 힘으로 아이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봤고
이러한 일은 꼭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남편과 함께 했었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너무 가난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많이 갈등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나는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걸 계속 했어야 되지?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기질 검사를 MBTI를 하고 나오니까는 저는 잔다르크양 사회 개혁가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 기질대로 나는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걸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끌림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김정희 교수님 거 철학의 이해 들어야지라고 해서 그냥 선택한 것 같지만 그냥 선택하진 않았어요. 분명히 끌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뭐 전작가 같은 경우야 이제 뭐 이렇게 선택해 줘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또 아니었거든요.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것도 유행인데 4,500년 전에 만들어진 기질에 대한 거예요. 아까 요가 철학 같은 경우는 쓰리구나 같은 경우도 요가 철학이 벌써 7,000년 됐거든요. 요가 철학이 지금 2,000년이니까 기원 전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7,000년이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죠. 이후에 이제 애니어그램 4,500년 전에 중동에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9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들도 해보신 친구도 있을 거예요. 뭐 이제 그 중에 그 9가지를 모아서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사고형, 감정형, 본능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장형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가슴형이라고 그러고 뭐 여기는 머리형이라고 그래요. 여기 사고 중심은 이쪽이 발달되어 있어요. 가슴 중심, 가슴형은 여기가 발달이 되어 있고요. 장형은 여기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정에 아빠가 아까 주도형이었던 친구들은 보통 장형이에요. 아빠가. 장형은 어디가 차야 모든 일이 행복하냐면 배가 차야 행복해요. 근데 머리형은 어디가 차야 행복하냐면 머리가 들어야,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야 행복해요. 그래서 머리형들은 보통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가요. 항상 걸어가면서도 생각을 해요. 생각하다가 내가 저번 주에 아파트에서 주차를 딱 시키고 나서 또 뭔가를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이고 가다가 꽝 찧었어요. 근데 트럭이 있었고 그 트럭 위에 사다리들이 공사 사다리가 있었어요. 그 사다리에 끄트머리 찧어가지고 여기가 피가 이렇게 났었거든요. 이렇게 머리에 있는 거 뭐가 빠질까봐 머리를 못 들고 다니기도 하지만 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머리로. 나는 솔직히 먹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지금 45kg 정도 가지만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머리 차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나 인생이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내가 배고프지만 않으면 돼. 근데 배고픈 순간도 배고팠다? 5분만 지나면 배고픔을 잊어버려. 그렇게 그 삶에서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장형이 아니야. 그냥 머리형인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지. 가슴형들은 참 가슴이 따뜻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애기가 여러분들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제 아들이 막 울면서 들어와. 엄마 하면서 막 울면서 들어오면서 여기가 피가 좀 막 나. 엄마 여기 봐봐. 그랬더니 머리형 엄마는 거실에 있다가 너 다쳤니? 잠깐 앉아봐. 너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 네가 먼저 때렸어? 아니면 저쪽에서 때렸어? 그러다가 폭력은 누구 먼저 썼는데? 그랬어? 하면서 이 순서를 따져. 근데 가슴형은 어떻게? 가슴형 엄마가 거실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대? 아이고 어찌까 어떻게 얼마나 아파 여기 어떻게 호호 아이고 얼마나 울었어 하면서 가슴으로 안아줘. 근데 장형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장형 엄마였으면 거실에 앉아있다가 엄마 나 다쳐서 친구하고 싸웠어. 그러면은 엄마가 갑자기 가디건을 딱 걸치고는 신발을 신으면서 어디야? 누구랑 그랬어? 어떤 놈이랑 그랬어? 빨리 나와! 하면서 손목을 잡고 끌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애기 피나는 거는 관심 없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여러분들하고 아까 여기 장형 아빠는 어디가 차야 된다고 그랬죠? 배가 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가슴형인 엄마가 생일이에요. 가슴형인 엄마가 생일인데 이 가슴형인 엄마는 분위기 좋아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옷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쁘게 입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이 너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레스토랑 가서 와인을 따라서 마시면서 멋있게 스테이크 잘라서 칼질을 하고 싶었어. 근데 장영인 아빠가 오늘 어딜 데려갔어? 삼겹살집 냄새 나는데 앉아서 고기 굽는 데 데려간 거야. 엄마는 오늘 생일이라고 준비하고 막 멋진 원피스에다가 짧은 원피스에 식당 가서 앉아있기 불편한 여기에 막 액세서리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삼겹살집 데려가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럼 저녁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 싸워. 여러분들 이제 알바하는 친구, 여자친구 있던 친구나 남자친구 있는 친구들 있잖아. 그 알바를 열심히 했어. 다음 주에 내 여자친구의 생일이야. 근데 내 여자친구가 장영이었어. 장영이었는데 나는 그 여자친구가 꽃을 좋아할 줄 알고 생일이라고 꽃을 이렇게 알바 1시간에 시급이 얼마야. 근데 5만 원짜리 꽃 한 다발 살려고 그러면 5시간 동안 내가 식당 가서 이렇게 더러운 거 이렇게 다 닦으면서 식당에서 일해가지고 꽃다발 하나를 5만 원짜리 샀단 말이야. 사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딱 주니까 여자친구가 예쁘네 고마워. 그런데 여자친구는 뭘 원해? 멋있는 밥상을 원해. 요만하게 푸진 밥상을 원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모르면 허튼 짓만 하는 거야. 허튼 짓.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아까 애니어그램처럼 9명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밥상이어도 각자 생각이 전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시대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일이 가능할까? 이게 맞아, 너는 틀렸어 라고 할 수 있을까? 세상은 마치 진리가 하나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무수히 많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에요. 너와 생각은 다르지만 너를 존중할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의 비슷한 그 형태로 묶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떻든 각 기질은 장점과 개성이 있는 거야.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함께 사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어떤 때는 웃고 누군가는 어떤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누군가는 어떤 때는 슬플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기질과 성격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기질과 성격을 파악하여 다름을 깨닫고 많은 경험과 인식과 지식을 추구해서 지혜를 쌓고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인식을 추구하며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내가 한 게 아니라 로버트가 했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불교 철학에서 공부했을 때 안, 이비, 설신의, 눈, 안, 귀, 이, 비, 코비, 설, 혓바닥, 설, 신, 몸, 피부, 내 생각, 이러한 눈과 코와 귀 이러한 감각 기능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내 뇌에 전달이 되고 나서 다시 어떠한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데 옳은 행동이면 하는 것이고 옳지 않은 행동이면 안 하는 것이고 이 중용을 맞추는 생활이 우리의 철학적인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기질은 어차피 타고났지만 나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질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나서 행동에 옮겨줘야 되고 타인이 나와 다름을 또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하나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바로 류예요. 류. 어떤 부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아까 요가 철학에서 사트바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사실은 이렇게 교도소라는 그 따마스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곳에 들어가면은 주워 듣는 게 뭐예요? 나는 아니라고 눈 맞고 귀 맞고 해도 그 사람들이 늘 하는 말투 거기에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의 어떤 이제 오빠가 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들 있잖아요. 나는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쪽에서 걸고 넘어지면 사기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들어갔어요. 사람이 나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참 착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서가 조금 잘못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기로 교도소를 들어갔는데 나와가지고 뭐가 됐냐면 도둑놈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참 슬프죠. 그래서 저는 이 어떤 부류라는 말을 참 중요시 여겨요. 중용이란 말은요, 성향의 잠재움, 내 성향의 잠재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이거 조화로 화자 말씀드렸죠. 벼 화자에다 입구자. 한밥솥 같이 먹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전작과 경영과 무역과 한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전북대라는 한밥 먹는 사람들이고요. 전주라는 한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와 내가 다름을 알고 내 성향을 잠재우면서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것. 그 전에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지능도 키워야 되고, 나 대인관계 능력도 지능이기 때문에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에 맞게 하는 행동이 분수라고 한다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잊어버렸을까 모르는데, 그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푼수가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중용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분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푼수 같은 짓 하지 말고. 이게 훈자예요. 여러분들, 이게 훈제 삼겹살이에요. 훈자예요. 훈자가 무슨 훈자냐면 젖어 들어간다 훈자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계속 젖어 들어가면서 삼겹살이 익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북대라는 류에 들어왔고, 전북대학교라는 학생이 되어서 이 류에서 전북대라는 어떠한 영향, 다른 교수님들이나 친구들의 훈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젖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익힐 습자죠. 학습하다.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학습하다 할 때 습자예요. 익힐 습자인데, 이게 이제 깃우자예요. 위에가 깃우자고 밑에가 일백백자예요. 그러니까 새가 날기 위해서 깃을 갖다가 100번 움직인다. 사실은 100번이 아니라 100번, 1100번이라는 거죠. 이만큼 하면서 배워나가는 게 학습인 거예요. 학습이란 단어는 뭐 그냥 오늘 철학이에 공부했다 끝이 아니에요. 그만큼 선생님 먼저 배운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날갯짓을 한다라는 것이 학습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기질을 파악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성향의 잠재움과 대인관계 능력을 발달을 시켜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회인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저녁에 엄마 성격 다르고 아빠 성격 나와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웃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 올게요.